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치사율 40%짜리 바이러스가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퍼져서 14개 나라로 흩어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코로나 때처럼 뉴스에서 뭔가 나왔나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 오늘 영상 다 보시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바이러스 이야기 그냥 공포 자극용이 아니라 팩트만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사태에서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도요. 2026년 4월 1일 아르헨티나 우슈아이아를 출발한 크루즈선이 있었어요. 이름은 MV 혼디우스, 네덜란드 국적의 탐험형 크루즈선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합쳐서 약 147명. 이 배를 탄 사람들은 남미 끝자락 파타고니아, 칠레, 우루과이를 돌아다니는 조류 관찰 투어를 즐기던 여행객들이었어요. 그런데 4월 11일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옵니다. 네덜란드 국적 부부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4월 26일 두 번째, 5월 2일 세 번째. WHO는 5월 5일 신속 위험 평가를 발표합니다.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 집단 감염, 크루즈선 위험도 중간, 전 세계 위험도 낮음. 근데 여기서 저는 멈칫했어요. 낮음이라고 했지만 이미 하선한 승객 29명이 세계 12개국으로 흩어진 뒤였거든요. 낮음은 지금 기준이지 앞으로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한타바이러스가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하면 쥐가 옮기는 바이러스예요. 감염된 설치류의 소변, 분변, 타액이 건조되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를 흡입하면 감염됩니다. 들쥐 많은 야외나 축사, 창고 같은 데서 일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았죠. 초기 증상은 감기랑 너무 비슷해요. 발열, 근육통, 두통, 오한, 좀 피곤한가 하고 넘기기 딱 좋은 증상들이에요. 근데 중증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급격한 호흡곤란, 폐부종, 심장기능 저하, 치사율이 변종에 따라 20에서 40%에 달해요. 그리고 이번 건 더 문제예요. 이번 크루즈 감염은 안데스 변종입니다. 안데스 변종은 한타바이러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놈이에요. 아르헨티나, 칠레에서 밀접 접촉자 간 전파 사례가 실제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잠복기가 최대 6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이 바이러스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도 안데스형의 효과 있는 백신도 없습니다. 감염되면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뿐이에요. 대증요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반전입니다. 사실 한타바이러스 한국이 최초로 발견한 바이러스예요. 1976년 고려대 의대 이호왕 박사님이 경기도 동두천 한탄강 유역에서 채집한 등줄지 폐 조직에서 유행성 출혈열의 원인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분리해냈습니다. 이름도 발견 장소 이름을 따서 한탄 바이러스로 지었고, 이게 영어로 전 세계에 퍼지면서 한타바이러스가 된 거예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당시 미국 측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한국 연구팀이 원인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하니까 처음엔 연구비 타내려는 수작 아니냐고 의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정확하게 맞히니까 전 세계 학계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호왕 박사님이 서울에서 발견한 건 서울 바이러스라고 이름 붙였어요. 서울 바이러스는 지금도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컬 전파 사례가 있다고 CDC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 발견한 바이러스 계열이 지금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거죠. 이 역사적 맥락을 알고 보면 이번 사태가 더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 질병관리청은 5월 8일 공식 발표를 냈어요. 국내 공중보건학적 위험도 낮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에는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을 매개하는 설치류가 서식하지 않는다. 둘째, 해당 크루즈에 한국인 탑승자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WHO와 정보를 공유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죠. 안심이 되시나요? 저는 일단은 안심이 됩니다. 팩트로는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게 있어요. 크루즈선이 4월 24일에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에 기항했을 때 승객 29명이 하선했는데 그때 접촉자 추적 절차가 없었어요. 그냥 내렸다고요. 그 뒤에 카보베르데 여러 항구에서 입항 거부를 당했고 결국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로 향한 거예요. WHO가 14개국에 알림을 보냈습니다. 영국, 캐나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튀르키예 등등.
미국은 자국민을 네브래스카 격리시설로 이송했어요. CDC도 공식 경보 HAN 알림을 발령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보건당국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WHO는 팬데믹 시작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전문가들도 코로나급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당장 공황 상태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발견 즉시 봉쇄 타이밍을 또 놓쳤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망이 4월 11일인데 접촉자 추적 없이 승객이 하선한 게 4월 24일이에요. 약 2주 동안 뭘 하고 있었냐는 거죠. 잠복기가 6주인 바이러스한테 2주 공백은 너무 큰 창문이에요. 두 번째, 안데스형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타박스 백신이 있는데 이게 한탄형, 서울형엔 효과 있지만 안데스형엔 효과가 없어요. 이 말이 뭐냐? 다음 변종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방어막에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감염병 대응을 잘한 나라로 꼽힙니다. 코로나 때 방역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주목했죠. 근데 그게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처럼 크루즈선 하나가 전 세계 14개국에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니는 시대엔 국제 감시 체계와의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겁니다. 하나, WHO 국제 감시 네트워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타 바이러스를 최초 발견한 나라예요. 이 전문성과 경험을 국제 무대에서 발휘할 역할이 있습니다. 둘, 안데스형을 포함한 광범위 한타 바이러스 대응 연구에 투자해야 해요. 이번 사태로 기존 한타박스의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치료제 개발과 mRNA 플랫폼 기반 백신 연구, 이건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셋,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공포보다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뭔지, 어떤 경로로 감염되는지, 증상이 뭔지 알면 불필요한 공황도 없고 필요할 때 빠른 대응도 가능해요. 의심 증상 있으면 지체 말고 질병관리청 1339로 연락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공포 조장 아니라 팩트로 정리해드리고 싶었어요. 한타 바이러스, 코로나급 대유행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우리는 다음 바이러스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이건 진지하게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이런 이슈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거 좋으셨으면 구독이랑 알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지금까지 트렌드 스파이였습니다.